과장님, 이번 강의는 재난안전통신망 이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재난안전통신망 이해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재난안전통신망의 정의와 배경,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이해. 둘째, 사업 진행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셋째, 요구 기능과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넷째, 기본 서비스와 제공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1장 재난안전통신망 기본 이해입니다. 태풍 매미부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재난은 다양한 형태가 혼합되고 대형화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대형 재난의 경우 다수의 재난 관련 기관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 지원을 위한 무선통신망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복합재난의 증가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으로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8항,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시행령과 같은 관련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등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 전에는 지역 간의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단일 무선통신망이 도입되면서 전국 모든 지역 간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재난 현장에 출동했더라도 재난안전 관련 기관 간의 통신이 불가능했는데 단일 무선통신망이 구축되면서 여러 재난 관련 기관 간 무선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체계 구성도 용이해져 다각도로 재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해졌으며 이 전략을 통해 개선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현장에서 상호통신 체계의 질적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 산지와 해상에서 불안정하게 제공되던 무선통신이 이동기지국을 통해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됐으며 도로와 농업지역, 실내, 지하, 또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각 통신사의 상용망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철도망을 연계해 전국적인 단일 무선통신망으로의 전환을 통해 재난 관련 기관 간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의사소통, 이를 통한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평상시에는 기관 내에서 재난 대비 문자, 재난 현황 안내, 구조 위치 정보 공유, 재난안전 캠페인 등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이용하다가 재난 대응 시에는 관련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해 일사불란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음성과 문자로만 통신이 가능했지만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기관 간의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정보 전달 및 상황 전파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올4원 전략 사용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4개의 솔루션으로 단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과 국가 기반 시설은 물론 외곽 지역까지 통신 커버리지를 확보하며 철도망인 LTE-R, 해상망인 LTE-M을 연계해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필요성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봤다면 2장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기관 간 상호통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고 2014년 LTE 기술 방식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2016년 평창올림픽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단계 중부권, 2단계 남부권, 3단계 수도권 구축까지 전국 단위의 구축을 추진하여 2021년 3월 구축을 완료했으며 5월 본격적으로 준공과 개통을 실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단위 구축 사업의 단계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대전, 세종, 강원도 등 중부권 지역, 2단계는 대구, 울산, 경남 등 남부권 지역, 3단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단계별 구축이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별 서울 운영센터, 대구 운영센터, 제주 운영센터를 기점으로 해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 운영해 재난 대응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재난안전통신망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8항 등에 따라 정의된 재난안전 관련 기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을 말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필수 사용기관은 약 336개의 기관으로 소방, 해경, 경찰을 포함한 긴급구조기관과 그 외에 의료, 군, 전기, 가스 등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된 8대 주요 사용기관 외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관련 기관에 포함되는 모든 기관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려면 어떠한 장비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는 서울센터, 대구센터, 제주센터 간 다중화로 구축돼 재난으로 인해 기지국이 소실되거나 운영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망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센터 간 상호 백업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 단일망 형태의 무선통신망의 특성상 대형 재난 발생 시 망 접속 인원 폭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전송망 시스템을 임차하되 재난망의 신뢰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해 전송 용량이 충분한 광통신 기반으로 전송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지국 시스템 및 단말기는 전파법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대역인 700MHz 대역에서 상호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장비인 단말기와 지령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설비는 통신망 장애 시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센터 간 3원화로 설계됐으며 주요 구성은 코어망 설비, 운영관리 설비와 응용관리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 인프라를 통해 주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제어 시스템은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통화신호 전송로 역할을 수행하는 통화로 등을 제어하기 위한 교환 처리, 연동 접속,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송망 및 기지국 시스템은 전국적 통신 가능 지역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고정기지국과 이동기지국, 사용망, 해상망, 철도망 등과 연계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망 특성을 고려한 고정형, 이동형 기지국 구축 및 상용과 이동망 기지국 연계 등을 통해 통신망 서비스가 불안정하게 제공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며 코어망과 기지국 간에는 통신사업가의 전송망 시스템, 위성망까지 이용해 이동기지국의 통신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안전 관련 기관인 소방, 해경,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료기관 등에 도입되는 재난안전 통신망 전용 단말기와 지령장치입니다. 먼저 단말기의 제공 형태는 스마트폰과 무전기형, 복합형 단말기, 고정형, 차량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난안전 통신망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TTA 표준 및 품질 검증을 받은 전용 단말기이며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령장치의 경우 다양한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해 재난 관련 기관의 상황실과 현장 간 지휘 명령, 상황보고 등의 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자용 관제 장치입니다. 지령장치는 최대 300개 이상의 채팅창 형태의 통화그룹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고 다수 그룹 또는 단말기와 음성, 영상 통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용인 스마트폰형은 통화 기능 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앱도 사용이 가능하며 무전기형은 화면의 크기는 스마트폰형보다 작으나 통화 기능에 특화된 편의를 제공합니다. 차량용 및 고정용 단말은 차량에 매립하거나 탈부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는 삼성, AMT텔레콤, S트래픽, 사이버텔 브릿지 4개의 제조사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어떤 재난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내구성과 MCPTT 등 재난안전 통신에 특화된 기능을 비롯해 긴급 상황에서 장갑을 착용하고도 사용 가능한 물리적 버튼 또는 전용 키가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령장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령장치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상황실과 현장 간 지휘 명령, 상황보고 등의 통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단말기를 관리하고 망 연동과 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령장치 메인 화면과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화면입니다. PC 바탕화면의 지령장치 아이콘을 클릭해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을 때의 화면 구성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령장치에 대한 설명은 삼성 지령장치 기준의 설명이므로 제조사별 인터페이스 등의 사항만 상이할 뿐 활용되는 기능은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퀵 메뉴에는 지도 메뉴, 녹취, 파일 첨부 기능, 다이얼 패드, 지령장치 설정과 같이 빠른 메뉴 이동이 필요한 버튼을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지령장치 오퍼레이션 화면을 보시면 통화 그룹 관리, 연락처 관리, 메시지 수 발신, 장치 알람 조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과 장비에 대해 알아봤다면 다음 4장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알아보았다면 재난안전통신망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과 관련 서비스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은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통화와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하며 생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주요 요구 기능은 생존 신뢰성 부분의 7종, 재난 대응성 부분의 10종, 상호 운용성 부분의 3종, 보안성 5종, 운영 효율성 부분의 12종으로 총 37종의 요구 기능을 충족하도록 구축됐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는 크게 제공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VoLTE 기반의 개별 통화 서비스, MCPTT 형태의 그룹 통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지휘 명령에 필요한 지령장치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응용 서비스는 웹포털 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 앱스토어, 현장 영상 전송 서비스, 위치 조회 서비스, 전파 품질 지도 및 기지국 조회 서비스, 단말기 보안 서비스의 기능과 함께 향후 기존 무선통신망에서 불가능했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뉴딜형 스마트 응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중에 지령장치와 PS-LTE 단말기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능은 개별 통화 기능과 그룹 통화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통화 기능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 1대1로 음성을 주고받는 음성 통화 기능, 송신자와 수신자 간 1대1로 주고받는 영상 통화 기능, 최대 4인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다자간 회의 통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 통화 기능은 MCPTT 기반의 통신 방식을 적용한 서비스로 음성뿐만 아니라 사진 전송, 영상 통화를 위해 송신자가 동일 통화 그룹 내 다수의 수신자와 송수신할 수 있는 음성 및 영상 그룹 통화 서비스, 지휘관이 단말기 또는 지령장치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타 사용자보다 우선하여 송신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비상 통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령장치 기반 서비스로는 음성 및 영상 청취, 일제 지령 기능, 가로채기 기능, 상황 전파 메시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로채기는 지휘자가 지령장치를 사용해 통화 중인 단말기 사용자의 송수신을 중단시키고 송신 권한을 획득하는 기능으로 긴급 재난 발생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서비스에 이어 좀 더 포괄적인 응용 서비스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웹포털 앱스토어 서비스는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사용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난 관련 정보와 다양한 통계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푸시 알림 서비스는 휴대용 단말기 내 앱을 통해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의 확인 없이 단말기에 설치된 앱 등의 업데이트 알림과 긴급 공지 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위치조회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 항법 장치를 활용해 획득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말기 사용자의 현 위치 확인, 이동 경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 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던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인명 구조를 골든타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면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제5장 기대 효과 및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기관별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체계가 달라 상호 통신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전국 단일 무선 통신망으로의 전환으로 해당 망을 활용해 재난 상황의 통합 지휘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음성 위주의 재난 상황 전단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공으로 재난 상황의 신속 정확한 판단을 통해 재난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통신망은 경쟁력이 취약하였으나 이를 보완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성취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예상 가능한 효과를 통해 향후 재난안전통신망의 발전 전망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구축과 운영, 유지 보수 등의 과업 등을 통해 연관된 중소업체의 생산력 증가와 고용 창출 기회의 창구가 될 것이며, 국제표준 기능을 구현하는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로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응용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창출해 연관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통신망의 발전 전망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이해 교재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이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활용해 기관별 재난 관련 업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